이곳이 바로 저희가 제안하는 최적의 수직 이착륙장 위치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영화에서나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꽉 막힌 도로 대신에 시원한 하늘길로 출퇴근하는 미래가 이제 현실이 된다는 건데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새로운 비행체들은 대체 어디서 뜨고 내리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버티포트가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착륙장은 어떻게 설계하는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구역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과제는 뭔지까지 이 5단계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버티포트란 과연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헬리콥터가 내리는 헬리포트랑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버티포트는 전기로 아주 조용하게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그런 미래형 항공기를 위해서 태어난, 말하자면 헬리포트의 아주 똑똑한 첨단 기술 후계자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공식 정의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기존 항공기가 아니라 전기나 수소 같은 친환경 동력을 쓰는 차세대 수직 이착륙 항공기, 즉 VTOL만을 위한 전용 이착륙 시설이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리포트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헬리콥터는 수십 년간 운항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VTOL 항공기는 아직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지금 만드는 버티포트 설계 기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훨씬 더 보수적이고 깐깐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미래의 공항은 실제로 어떻게 지어질까요?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핵심 설계 요소들을 하나씩,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버티포트 설계를 이해하는데 딱 한 가지,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 있어요. 바로 제어 치수, 영어로는 CHD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항공기 전체를 쏙 감싸는 원의 지름, 그러니까 항공기의 실질적인 사이즈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D를 가지고 이제 땅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치 양궁 관역처럼 말이죠. 가장 중심, 항공기 바퀴가 직접 닿는 핵심 구역, TLOF가 1CD 크기고요. 그 주변을 2CD 크기의 FATO가 감싸고 또 그 바깥을 3CD 크기의 안전구역이 한 겹 더 감싸는 이런 겹겹의 구조로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TLOF는 실제 착륙하는 지점, FATO는 최종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공간, 그리고 안전구역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한 최후의 완충지대인 셈이죠. 이렇게 각 구역의 역할과 크기를 명확하게 나눠서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땅 위에 그려진 설계도를 봤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착륙장 위, 하늘에 만들어지는 투명한 안전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그냥 땅만 평평하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그 위, 항공기가 오르내리는 하늘길, 즉 주변 상공을 장애물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안전구역을 전문 용어로는 OLS, 장애물 제한 표면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버티포트 위에 거대한 투명 안전돔이 씌워져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 돔 안으로는 어떤 건물이나 나무 같은 장애물도 들어올 수 없게 해서 안전한 비행 경로를 확보하는 원리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그리고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안전돔을 만드는 규칙이 나라마다 제각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나라의 UAM 시대를 여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IACO나 미국 FA 같은 국제 표준은 경사진 면으로만 안전구역을 설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랑 일본 기준에는 여기에다가 아주 넓고 평평한 거대한 지붕 같은 수평 표면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그 수평 표면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안전구역의 전체 면적이 국제표준보다 무려 2.5배나 더 넓어지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넓죠. 이게 왜 문제냐면 서울처럼 빽빽한 도시에 버티포트를 지으려면 주변 건물 높이를 다 제한해야 하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다행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도심 항공 미래를 위한 새로운 표준안 한번 보시죠. 문제가 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렇게 규제가 과도하면 UAM이 정말 필요한 도심에서는 아예 사업을 시작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변 건물들 도피를 다 깎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요. 당연히 재산권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아주 명쾌합니다. 보세요. 가장 문제가 됐던 수평 표면, 이걸 그냥 없애자는 겁니다. FAA, ESA 같은 국제 표준처럼요. 불필요한 건 덜어내고 안전 기준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맞추는 아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그걸 담아낼 제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과연 이 새로운 표준안이 꽉 막힌 규제의 물꼬를 틀고 대한민국 도심 하늘길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미래 출퇴근길이 바로 이 결정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